교사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중국으로 불법에 가야 한다. 이러면서 순도 순할 순자 길도자로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바로 뵙자마자 법명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성공했다. 그 한 말씀을 저는 출가를 인정해 주셨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중국에서 이론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혈심혈성을 다해오신 중타원 안순도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는 중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중타원님께서는 그 원불교를 만나기 이전에 그 천주교를 신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신앙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저희 가정이 네. 4대째 이어서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저는 모태 신앙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 성가대 활동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아기 예수로 이제 성극도 하고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무용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네. 대학을 진학해서는 마침 학교 기숙사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초청해 주시는 가톨릭 여학생 회관이 명동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평일 미사를 보고 갈 정도로 아주 신앙심이 있는 그런 교무였습니다. 교무는 아니었고 당시에는 물론이죠. 굉장히 천주교 신앙을 깊이 하고 계신 재가교도로서 일반 신도로서 예. 이렇게 역할을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데 네네. 이제 독일에서 온 그 프란체스코 그 이르케나 수녀님이랑 이런 분들이 수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독일에서 초콜릿만 오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녀님의 또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타원님께서는 비교적 좀 늦게 출가를 하셨잖아요. 네네. 출가하시기 전에 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요? 출가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교편을 잡았어요. 예. 원래 제가 네네. 안동 사범을 나와서 초등학교 네. 교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또 사범 계열의 그 순위고사를 시험을 보고 네.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한 8년여를 했습니다. 예. 서울에서 이제 대학과정 마치시고 예, 예. 교사 생활을 8년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제 원불교와는 그런데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8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는데 네네. 초등학교는 이 전과목을 담당하는 담임이 있으신데 중고등학교는 담임 따로 있고 영어, 수학 뭐 이런 국어 교사들이 따로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막 이제 영수 국어가 아니면은 담임을 하고 싶어서 일반 과목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에게 촌지를 많이 그때 그렇게 당시에는요? 네. 그런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사실 가장 학교가 네네. 정말 청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싶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뻐했는지 사직서를 안 받아주시고 병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임시교사를 쓰셔서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 회사를 취업을 했어요.
걔는 회사에 가니까 실은 네네. 여기보다 더 한 거예요. 일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회식을 하고도 예, 예. 응접했다고 이렇게 영수증을 이렇게 보내요. 법인카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 어릴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살 곳은 과연 어딘가. 아, 그런 고민을 또 네, 하시겠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고 보면 저기 중타님께서는 성격도 좀 완고하셨던 모양이에요. 이거 불의는 좀 보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네. 그것이 네. 아버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네. 그때 경찰서장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어디에서 경찰서장 하셨어요? 안동이니 의성이니 영준이 뭐 이렇게 정근을 많이 이제 영남 지구로 많이 다니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고향이 원래 그러면 안동이셨나요? 네네, 안동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거기에 대한 개념을 그 당시에 섰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마 제가 사직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현실과의 괴리감 같은 거, 그런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원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고모가 네네. 원불교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인연이 되고 또 고모가 존경하시는 어른이 예타운 전희창 종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완고해서 이렇게 딸내들을 아무 곳에나 맡기지를 못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고모가 또 그 고모부가 이렇게나 쓰리스타예요. 진급을 하는데 굉장히 내조를 잘하셨고, 예, 검사하면서도 뭐 이렇든 돈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편 내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나 가족들한테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고모가 추천하는 곳이라면 일단은 믿고, 아, 그래서 옛날 삼동은 그 신도안에 있는 삼동원을 찾아간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고모의 인도로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됐고 예타운 종사님을 뵙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예탄 종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얼굴도 까무스름하고 몸도 왜소하시고 흰 브라우스에다가 회색 바지를 입었는데 예. 연이 촌노가 다름없어요. 그때는 제가 육안으로 네. 어른을 배우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법력을 몰랐죠. 아, 처음 배웠을 때는. 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참 똑똑하다는 여잔데 어떻게 저 시골 촌나 앞에서 저렇게 조그마한 소리로 작은 조심스럽게 얘기할까? 그게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네. 우리 고모가 네. 이제 예타님한테 저를 소개하시기를 야는 코가 높으니까 클레오파트라보다 코가 더 높다고. 때가 높다고요? 네, 그 코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속을 썩일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이렇게 저를 소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고모의 소개로 그래도 이제 예타운 종사님을 만나 뵙게 된 또 그런 기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불교를 어떻게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된 건가요? 교전을 예, 예. 갖다 주시면서 예, 예. 요새 사람은 똑똑하니까 이제 다음에 천천히 읽어도 되는데 교사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예, 이제 교사 서설에 보면 정산 종사님이 어떤 연대를 알기보다는 우리 해상이 어떤 해상이고 이 진리가 어떤 진리고 대종사님이 어떤 어른이시고 네. 이 법이 어떤가 네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정말 저에게는 그런 큰 계기가 그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원불교가 대종사님이 참 대각하시고 또 해상을 영광에서 이으시고 또 2년에 2년 7월에 저축조합을 하시고 3년에 방언공사 또 이제 혈인 기도를 하시고 네. 이런 것이 쭉 이제 원불교 역사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삼동원에서 휴식차 네. 머무시는 동안에 이제 원불교를 하나씩 알아가신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네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출가는 그러면 얼마나 계시다가 또 출가를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출가는 그때 이제 가을이었는데 예탄 종사님이 내가 이리를 가는데 네. 나랑 같이 안 가려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물으셨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원불교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 사이비 종교가 네.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네. 의아심으로 네. 따라갔었어요. 확인 좀 하고 싶으셔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부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 교정 원장님이 청년국에 근무를 하실 때인데 네네. 보시고는 내가 회의를 다녀올 테니까 이 교도님을 성탑으로 조실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켜주라. 그렇게 맡기셨죠. 네. 근데 그 여타운 한은숙 이제 교무님이 네. 저를 이제 조실로 해서 성탑으로 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는 이미 천주교 절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네네. 마음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지나고 나서 예탄 종사님이 내일 아침에 원평에 종모사님한테 인사 올리러 가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제가 그 어른님이 데려가자면 신도안이 어딘지도 못 찾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평을 이제 같이 갔어요. 네. 이 종보사님을 이렇게 배알하는 시간이 정해져 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조실에 갔습니다. 네네. 조실에 갔는데 어떻게나 정중하게 대리를 올리는지 누가? 예탄 종사님께서 예타원님께서요? 대산 네. 종보사님한테 아. 정중하게 대리를 올리는데 아마 제가 그 기운에 눌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저기 저를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정중한 절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대산 종보사님께서 누구냐고 저를 물으셔. 그러니까 예탄 종사님께서 저희 고모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왔는 이제 사람인데 법명을 지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대산 종보사님께서 성씨가 어떻게 되냐. 네네. 그래서 안씨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야야 우리 엄마하고 동시다. 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일반적으로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인연을 만들면 더 친근한 맞아요. 그런 걸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네네.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구려 17대 소수리왕 때 네네. 순도 아도하상이 중국에서 공법으로 우리나라에 불법을 전해왔는데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불법이 가야 한다. 아. 이러면서 순도 순할 순자 길도자로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바로 뵙자마자 법명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교화에 기원이 되는 그런 법명을 또 받으시고요. 그렇죠. 대산종법사님께 법명도 받으셨는데 혹시 출가는 권유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날 첫날인데 네네. 뵙고 나오는데 예. 이제 마침 대산 조모사님께서 네. 사시 정진 중에 나가시는 길이셨어요. 아. 그러면서 저에게 단주를 주시면서 전무 출신했으면 좋겠다. 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무 출신이 무엇인지 맞아, 정보사가 무슨 말인지 무엇인지 원불교 용어 네. 자체에 네네네. 사실 문외한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예타우님께 선생님 아까 그 할아버지가 전무 출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예타우님은 원래 말이 별로 없으신 어른이시거든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공도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다고.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 할아버지는 저는 천주교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어서 예. 이제 12월 명절 대절을 모시고 종보사님이 삼동원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던 차 전국의 교도회장단 훈련을 하고
종보사님께 보고 말씀을 올린다고 전국 회장단들이 오셨는데 그 사부 대중이 가니까 지금 같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굳이 대종사님을 이제 종보사님을 네네.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시간에 맞추면 어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참 가시다가는 순도 어디 갔냐? 순도 어디 갔냐? 이러면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앞에 갈 제비도 아니고 저만치 뒤에서 따라가다가는 앞으로 또 갔지요. 그랬더니 저 손을 잡고는 이렇게 위로 두면서 야가 전무 출신 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을 본 적도 없었고 또 저 마음에는 전무 출신 한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막 제 할아버지 이상하다고 왜 내가 언제 전무추신 한다 했는 거 찍는다고 막 성격이 이렇게 막 성질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알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갖고는 이제 그 산책을 하고 돌아와 갖고는 그 다음날 또 종목사님 나오시면 목탁을 치니까 근데 내가 나가야 될까 나가지 말아야 될까 나가야 될까 나가지 말아야 될까 그야말로 상전을 했어요. 그런 차에 발소리가 막 나더니 저희 방 앞에서 툭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자로 계셨던 그 백산 이용정 교무님이 네네. 순도시 나오세요. 나는 원불교 교도도 아닌데 알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줬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고 안 나간다고 그렇게 되니 조모사님 방 앞에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뭐 교도도 아닌데 방 앞에 계시면 계시라죠. 이러고 또 고집을 피우는데 제일 답답한 분은 백산 이영정 교무님이셨어. 그분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또 퇴근을 해서 사실은 나오니까 아 뒤도 안 보이게 교도님들이 쭉 따라 계시는 거예요. 교무님들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는 기띠까지 빨갛게 부끄러워갖고 저 뒤로 가갖고는 네. 따라가면서도 아직도 속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신 어른이 직접적으로는 예탄 종사님이시지만은 그 대산 종사님이 함께 그렇게 공을 들여주셔서 제가 반쪽 인생을 채워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전무 출신의 길에 이제 들어서시게 된 그런 상황이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집에서는 좀 완고하셨을 것도 같아요. 4대째 천주교를 신앙을 한 집안인데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가한다고 했을 때? 사실 출가한다고 해서 네. 이제 예탄 종사님이 한때 제가 출가한다 하기 전에 저는 서울로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 하시냐면 정주신 안 하고 어디 가려냐고. 그래서 내일 당장 원평에 종목사님을 찾아뵙자고. 그래서 불이 나게 갔다 와서 집에다가 상서를 올리라고. 그럼 등기로 가게 되면 한 3일이 걸릴 것이다. 3일 후에 부모님이 허락을 하든 허락을 하지 않든 내려오라고. 참 그 어른이 굉장히 영이 주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셨죠. 뭐. 아니 수녀가 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알지도 모르는 원불교에 무슨 출가를 하느냐고 아예 뭐 허락지도 않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쉬겠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갖고는 그 길로 전무치신 귀를 들었죠.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원불교에 계속 전무 출신을 하시면서 이제 교무로서 원불교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살고 계신 모습을 이제 보시고는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네. 그 상해로 가서 네네. JW 알링할 유학 비자를 받고 이제 상해로 가기 전에 저희 집을 들렸더니 어머니가
성공했다. 그 한 말씀을 저는 출가를 인정해 주셨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착각은 자유 아닙니까? 네. 그러셨군요. 일반 교도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이제 삼동원을 찾아서 휴식 기간을 취한 상태에서 이제 큰 어른들을 뵙고 전무 출신의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셨는데 결심을 하신 이후에 간사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간사 근무는 어디서 하시게 된 거예요? 삼동원에서 아, 그대로 예타원님 모시고 하신 예, 건가요? 예. 간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배우만 받고 살았지 남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거는 저 사전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간사가 없었어요. 네. 간사가 없는데 이제 삼동원은 큰 기관이고 일이 많아요. 네네. 그때는 그 고시생들이 한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종보사님 오시면은 제 출가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정진원이라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지불이 돼 있어요. 네네. 거기가 꽉 차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있는데 뭘 누굴 위해서 뭐를 갖다 주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익숙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계시는 교무님이 부엌에다가 뭔 이렇게 바게트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올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매일 배우니까 그 옷이 임자가 누구라는 걸 알죠. 예타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옷이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타님이 저희 부엌에 갖다 놓으라 했대요. 그래서 저는 할 일 없이 책만 읽고 그야말로 쉬고 있으니까 그런 옷을 두고 저 옷만 빨고는 그걸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빨아갖고는 말려갖고는 예탄 종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실이나 어디 가시면은 안 계신 거 보고는 문 앞에 얼른 갖다 놓고 도망와 버리고 그렇게 쑥스러웠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러기를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청소도 하고 이제 간사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 거기 사실 때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이 기도 정진하시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는 뭐 과일 같은 게 돈이 있다고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대전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제 제 출가간에 어른님한테 인사 오신다고 그런 걸 가져오면은 그 정진원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한테 이거는 뭐 누구 방, 이거는 누구 방 이렇게 하면서 다 놓아주시고 당신이 드실 게 없어도 그렇게 베푸시는 마음이라든가 네. 예 근검 저축하면서 사시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셨어요. 아 저런 인생을 산다면은 내 인생을 담보해도 좋겠다. 그게 결정적인 출가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원불교에 대한 이해도 없고 원불교의 정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입장인데 예. 이제 예타원 종사님이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셨다고 볼 수가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이제 어떤 배움을 또 얻으셨어요? 간사 기간 동안. 그분의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교전을 보지 않아도 그대로예요 모습이. 예. 특히나 실시품이라든가 신성품은 네네. 저 별도로 공부 안 했어요. 가서 책을 펴보니까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네네. 어디서 소포가 오잖아요. 네. 오면은 절대로 이걸 자르지 말라 그래 노끈을 하나하나 풀어갖고는 박스를 딱 2개 해놓고 한쪽은 그 포장했는 걸 한쪽은 노끈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가 다음에 소포 붙일 때 그거 뒤집어서 그리고 다 활용을 하시고 그런 모습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건 이래저래 쓰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일상에 있다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배우니까
그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대산 종보사님에 대한 그 신심이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모시는 마음으로 네. 땅에 떨어뜨리질 않으셔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네. 그런 걸 보면서 신성품이 이것이구나. 그런 저의 어떤 롤 모델이 되셨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타원님을 모시고 간사 시절에 물론 이제 전무 출신으로서 소양 여러 측면으로 다양하게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정신적인 자양분을 이제 얻으셨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중점을 두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갖춰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진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저는 사실 네네. 처음에 원대를 가라 할 때도 저는 일반 교양 과목을 다 공부했는데 굳이 또 그 가서 공부할 것이 있냐. 우리 과목을 네.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 그 대학 편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주타님이 또 2학년에 편입을 하라 그러는 거 그럴 것 같으면 여기를 안 왔다고 도가에서 월반이 있습니까? 저는 1학년부터 하랍니다. 네. 이래갖고 1학년부터 했어요. 나중에 대산 종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할 터인데 어떻게 1학년부터 그렇게 하게 됐냐고 잘 했다고 저한테 격려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견, 대종경 이런 공부도 중요했지만은 대종사님이 이곳에서 탄생을 하시고 네. 부도를 하시고 대각하시고 해상을 열으신 그 점이 네네. 연희 성자들은 자기 태어난 곳을 벗어나서 해상을 열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당신 신분을 다 알고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을 구인 제자를 두시고 네. 그게 참 그 원인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첫째 솟았고 네. 제가 이렇게 책상에 어쩌다 한번 앉으면은 우리 동지들이 매미라 그래요. 느티나무 큰 우람한 나무에 붙은 매미 같다고 책상에 자기네들 앉는 것은 안 그래요. 저한테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도에 하나 모체를 탁 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지에 가서 그 옥녀봉 밑에 있는 집에다가 이제 바게스를 몇 개 놓고는 이제 물이랑 다 준비해가 걸려갖고 성탄지를 쓸고 닦고 참 거기서 염불을 하고 기도를 모시고 그렇게 오다 보면은 저녁 정간평으로 해서 오면 저녁 시간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 뒤에 묵학 시간에 그냥 오롯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뭐 일직심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완전히 채를 잡았죠. 네. 그게 이제 평생 기도로 지금까지 뭐 물론 오늘 또 갖고 왔어요. 아침에도 기도 모시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영산대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안으로 이제 적공하고 이제 수련의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영산대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뭐 이렇게 일가상의 일들 이런 것도 모두가 기억에 남는 일이지만은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네. 제가 수학 기간에 있을 때 아세아 종교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어디에서요? 영산원 앞에서 영모전 앞에서 있었죠. 네네네. 교단적인 행사네요. 그렇죠. 그때 그 이제 중앙훈련원이었죠. 지금 네네. 대학원 자리. 네네. 거기에 아타원님이 그 아시아 종교인들을 초대를 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물을 막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료. 예, 네네. 그냥 생수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타원 원장님한테다가 언니 물 많이 준비해 놔야 된다고 하시더래요. 근데 주타원님은 이 일을 어찌 할까 고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생수통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잖아요. 아니죠. 물을 판매하고 그럴 때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갖고 그릇을 사는 것에서부터 네. 그 메뉴 작성을 하는 걸 전부 다 저에게 맡겼어요. 응접에 대한 모든 예, 것을요. 예, 예. 그 전에도 뭐 구타님 오신다거나 외국 손님이 오신다거나 성주 순례객들이 있으면은 꼭
자선을 하고는 독경을 못 하고는 식당으로 와서 제가 반찬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완전히 전체로 맡기니까 책임감이 다하죠. 그래서 차를 뭐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유자차가 있더라고요. 네. 그 유자차하고 오미자차하고 식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식혜에다가 석류알을 동동동 띄웠더니 하얀 데다가 그 석류알이 붉은 색깔이 네. 아주 이색적이고 솔잎을 꺾어다가 실백을 거기다 하나하나 10개씩 띄워 갖고는 분홍 조그만 리봉으로 짜맸어요. 그리고 생률하고 은행을 또 그 이쑤시개에다 끼워 갖고는 그렇게 이제 전통 궁중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네네. 상차림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과일이라도 깎는 걸 좀 품위 있게 깎아 놓고 네.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원도풀만 계속 이렇게 연발하면서 네. 실벽을 보고는 막 더 신기해하고 이렇게 들고는 네. 그렇게 흔들고 이랬어. 그 행사를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주타원님이 기분이 좋아갖고는 막 조시르고 어디고 다니면서는 그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산이 도시라고 왜 도시인지 아느냐고 도가 있는 동네라서 도시라고 도시가 아니라 도시라고 도의 이러면서 도시. 예예 그렇게 네. 자랑을 하시고 그런 것이 영산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그러시구나.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이나 응접하고 하는 건 어디서 좀 배우셨나요? 달리 배운 건 없고 네. 저희 어머니가 네네. 안동 종가 무형문화재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할머니가 좀 아르켜야 다음에 시집을 가서 친정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강산 김씨인데 네. 친정에 있을 때 하나도 일을 안 했대요.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네. 그래갖고는 뭐라 하시냐면 어머니 이제는 저 자식 저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친정에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제사를 못 종갓집에. 지냅니까? 혼인상을 못 합니까? 뭘 못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것은 제가 가정과를 졸업했으니까 네. 뭐 학교에서 다 배웠죠. 또 그런 또 기연이 다 있으셨군요. 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네. 지금은 뭐 해외 교환하면서도 참 식사 대접을 하는 게 하나 큰 메리트가 돼버렸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현장 교화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는데 첫 교화지가 옥포교당이었어요. 네. 옥포교당에서 생활은 어떠셨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저희 동창들은 네. 부경으로 다 갔습니다. 그렇죠. 첫 발령이니까. 예, 예. 저도 첫 발령이 네. 부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동산 훈련을 오니까 예. 언니 교무야 그러면서는 우리 동창이 그래서 그럼 너는 교무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붙자가 붙고 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은 우리 한 해 선배 이보린 교무님은 저보다 나이가 9살이고 선배인데도 부교무를 두 군데 거쳐서 교무가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응당 저도 그렇다 생각하고는 왔는데 교무 서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가 옥포를 갔는데 아 정말 그 첫날 인수인계를 어줍잖게 어떻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나 회계장부부터 보니까 47만 원을 적립금을 받았는데 네. 50만 원이 빚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져간 돈을 5만 원을 보태서 이자하고 빚을 이제 잔액을 갖고 났어요. 마이너스 5만 원 있어 그야말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전국 이제 파동이 이런 거예요. 무슨 집값이 가정이요? 참 상승되고 아, 그래서 주인을 안 보면 되는가 싶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가 주인하고 얼굴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는 집세 올릴까봐 예.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물론이죠. 안 그러면 주인이 왜 무섭겠어요. 네. 저한테는 그 당시 호랑이 같은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니까 아 주인 나리가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전국 전세 파동이 다 있으니까 아시지요? 그러면서는 500만 원을 올려달래요. 마이너스 5만 원에서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가슴이 철렁하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 저 얕은 생각은 사가에 가서 손을 이제 내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교무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총부러 가라. 그럼 습관된다. 그래서 제가 조 효사님이 네. 교화부장을 하실 때 제가 갔어요. 네. 네. 4월 달에 가니까 이미 예결산이 끝난 거예요. 12월 달에 다 다 신청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저를 부교무를 시켜줬으면 총부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교당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예결산이 다 끝나고 큰 소리 쳐가면서 돈 얻어가는 사람은 안교무뿐이네 하시면서 무이자로 1년을 해주는데 네. 1년 안에 이건 갚아야 되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발밑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공금이니까 갚아야지. 근데 그때 교당 실정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년 해야 120만 원인데 어떻게 500을 갚아요? 그렇죠. 아, 당장 무거운- 유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저한테 굉장히 난감한 일이니 법심을 사은시여 응감하고 하감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감흥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니까 아, 애들 한문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오, 찾아왔어요? 예. 오. 저 전임 교무가 2달을 했대요. 아, 2달을 했는데 그것도 교무님이 전적으로 하지를 않고 교도는 얻는데 전부 회장이고 주무고 이래요. 회장 아들이 방학 때 와서 2달을 했는데 애들이 하도 거칠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나중에 이제 교도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교도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며칠 후에 다시 봅시다. 근데 10명 이상이어야지 그 밑으로는 제가 곤란하다고. 왜냐? 나는 교화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교도님 몇 분 되지도 않는 분한테 상의를 했어요. 제 멋대로 하게 되면 또 총무욕 먹일까 싶어서 그렇게 상의를 하니까 교무님 못하십니다. 당장 그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애들이 거칠어서 교무님이 감당을 못하고 울으셨대요. 아, 그런가 하면은 익산에 한번 갔다 오시려든가 교구청에 갔다 오시려고 하면은 시간 안배가 안 돼 갖고는 교무님이 외박도 못하고 외출도 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하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한테 관계되는 것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못할 이유가 있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응당의 유지금을 많이 못 내니까 교무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마침 며칠 후에 그 찾아왔던 학부형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한문 교육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학생들 대상으로. 예, 학비도 그 학부형이 이름을 짓고 네네네. 그래서 한 달에 15,000원씩 받고 네. 처음에 12명 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자꾸 늘어서 나중에는 60명까지 그렇게 발전을 하고 네. 또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꽃꽂이 하는 학부형 어머니가 네. 자기 애기들을 가회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방 통행으로 자녀들을 보냈어. 걔들을 계기로 해서 했는 게 영어, 수학, 국어를 네네. 40명을 했어요. 아, 100 교단에서 명이 이제 그럼- 과외 수업을 해주셨군요. 그때? 예, 네네. 나중에 네네. 100명의 학생들이 정말 교당 문이 따르라고 다녔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교단 경제에 좀 그런 학비 수입으로 해서 큰 이제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럼요. 한 달에 그 당시에 180만 원씩 고정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빚도 갚고 결론적으로 땅도 사고 그걸로 교당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옥포 교당에 계실 때 또 그 유자차도 그때 당시에 많이 파시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네. 돈이 되는 거라면 예, 예.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그때. 네. 예, 거기가 유자 생산지예요. 아. 그래갖고는 처음에 세 분 교무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예. 제가 이런 것을 좀 하고자 하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오. 팔로 그랬더니 개척을 하셨군요. 할 수가 없어요. 저 뭐 교당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새 교당을 여의도, 잠실, 방배 그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서 새 교당을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시장이 확장이 돼갖고 5천 개를 해요. 아유, 대규모로 그냥. 예, 5천 개를 따와서 네. 그걸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씻어갖고 물기를 싹 내린 뒤에 이제 교도님들 자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네, 작업할 신문지 수 밑에다가 도마칼 이래갖고 쫙 돌려놓고 반찬을 미리 해놓고 네. 이제 쌀은 씻혀서 밥을 이제 꽂기만 하게 그걸 다 준비를 끓이면서 그러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네. 정말 희로애락을 네. 함께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당을 어떤 곳인가 하는 어떤 그렇죠. 공의, 예. 공심 이런 네. 것을 교도님들 예, 만들어주는 심어주시고. 심어주는 계기가 됐죠. 옥포교당에 부임하시자마자 그냥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반을 갖춰가면서 그래도 교화를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교화하셨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은 교화의 옥포교당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네. 하나의 모토가 되었지만은 교화가 우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꽃꽂이 강습을 했어요. 꽃꽂이 강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수 사분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네. 28명이 하는데 이제 사범용으로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꽃을 가지고 짝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짝사랑이요? 상대가 뭐 네. 나를 어쩌든 저쩌든 그걸 꽃꽂이 이렇게 소재를 갖고 이 집에 가서 가가호를 방문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풀어 나가려면은 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는 이제 그걸로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꽃꽂이를 하는가 하나 하면은 또 제가 굉장히 염원을 한 게 선빵을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예, 요가하고 선빵을 아울러 해야겠다. 이래서 그 코드가 대우조선의 아이리스 팀이라고 이제 진해 해군들하고 유일하게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은 이제 독일에 뭐 적어도 6, 7년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안보 기관에 다 투명하게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그래서 그 팀장으로 있는 분이 나중에는 뭐 대우조선 부서장까지 하셨는데 네. 그 박동혁 상님 그분을 통해서 계속 자기네들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명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 코드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팀들을 저희 교당에 종교 관계 없이 네네네. 예, 이제 불러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수업비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묻는 걸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네. 수업비는 안 받겠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도 결석하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분들이 네. 교당 밑에서 다 모여갖고 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번씩이요? 예, 예. 네.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진리경이에서 지금은 전통 한복이 많지만 그때는 굉장히 별로 없었어요. 네. 명륜동 여기 와서 그 주문을 해갖고 그 유니폼으로 입고 개량 한복이요? 예, 개량 한복을 입는데 입고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줄 때 그 효과가 나듯이 저는 그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감을 했어요.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 그날 소감을 적으라 하면은 그전에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추월 하고 오면은 쌍시온 문자가 먼저 나왔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더라. 그리고 누에가 이렇게나 옷을 벗고 그 이렇게 누에 꽃이 속에서 나오듯이 영성에 그렇게 하는 변화되는 예. 그것을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제가 오히려 더 막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이제 경책을 하고 네네. 막 이렇게 단전 그것을 한 자세로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 사람들도 공을 들이고 1년이면은 봄 되면 학예에 가서 그 학예 우전을 사가 와갖고는 끝나고 나서 마시면서 담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또 이제 제가 대우조선에 강의도 했어요. 이제 신의 부장들 이제 그분들 이제 진급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뭐 4,000명 놓고도 하고 또는 이제 여직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길거리를 가면은 그 전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인사할 정도가 됐군요. 예, 그래서 인사를 받다가는 어느 날 제가 네. 저를 어떻게 하세요? 한번 물었더니 저번에 신입부장 때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부터 교화가 되는구나. 네. 근데 사실적으로 그래갖고는 교당을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예. 일단은 그 당시에 또 제가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에요. 거제지부. 글로 돼갖고는 매달마다 품평회도 하고 1년에 5번은 이제 뭐 거제 예술제라든가 옥보 대책 기념이라든가 어린이날, 한글날, 여름 시인의 밤 한 5번은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나갑니다. 그 지역에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우리 교무님 왔다고 막 손을 흔들고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별 것은 아닌데 교화하는 데는 일단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당에서는 그뿐이 아니라 또 삼성, 대우맨들 중에서 통대 중문과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당으로 유치시켜 갖고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중국어 스타디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에서부터 네네. 이제 문화, 이제 뭐 또 비누도 만들어 팔고 주기도 하고 또 유자차도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토탈 교화를 그때 시작을 했죠. 제가. 예.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활발하게 옥포에서 교화 활동을 하셨네요. 예. 사실 교화 상황 보고서에서 3명, 5명인 걸 보고는 갔는데 그 10배를 더 했죠. 예. 그만큼 또 신이 나게 첫 부임지인 만큼 신명을 다해서 교화에 혼신을 다하셨을 것 같아요. 온 열정을 네. 사실 안전한 선화 교화였어요. 온 열정을 거기다 다 바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살아나고 네. 교당은 교화는 교화대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사조라는 등 원도 우먼이라든가 뭐 별별 애명을 다 받았습니다. 교도님들에 대한 기억도 남다르시겠어요. 첫 부임지였기 때문에. 그럼요. 왜냐하면은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예. 인타운 김정현님은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올 1월 달에 열반을 하셨는데 특히나 그 2분이 교당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교무 눈을 보면은 배가 고프신갑다. 밥을 뭐 좀 사드리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낌새를 아는 거예요. 서로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자차를 하는데도 제 혼자 했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다 일심합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백두정 그 열반하신 도사님은 그 가정에 전부 다 박스에 묶어 갖고는 서울로 이송을 하는 데까지는 대우조선 네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 차를 통해 갖고는 대우 빌딩 앞에 갖다 택배. 배들을 네. 택배가 아니고 그냥 돈 안 들이고 배달을 합니다. 그렇게요. 예, 그러면은 헌산에 있는 그 길강호 헌산하고 네. 강혜윤 교무가 차를 와서 받아갖고 각 교당에 배포를 해. 그러니까
도처의 사은님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혼자 힘으로 그거 다 했다는 거는 그거는 어부지 어불성성이죠. 네.